연말정산 그냥 넘기면 수백만 원 날아갑니다. 매년 이맘되면 찾아오는 연말정산. 어차피 돌려받을 건 다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내년에는 생각을 바꾸셔야겠습니다. 내년 연말정산 안 챙기면 진짜 손해입니다. 자녀 키우느라 쓴 돈, 집 마련하느라 낸 돈, 기부한 돈. 그동안 충분히 돌려받고 계셨습니까? 국세청이 17일 공개한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이번엔 진짜로 판이 달라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 거 놓치면 좀 억울합니다. 1월 15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총 45종의 공제 자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자료도 추가됐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 부담금,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2025년 7월 1일 이후 등록된 수영장, 헬스장에서 신용카드로 낸 돈, 이제 전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인사팀도 편해집니다. 1월 10일까지 홈택스의 근로자 명단만 등록하면 됩니다. 1월 15일부터 동의한 직원들 자료를 한 번에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1월 17일에는 기본 자료를, 1월 20일에는 최종 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체 연말 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어떻게 하냐고요? 국세청이 제공하는 편리한 연말 정산 서비스를 쓰면 됩니다.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는 겁니다. 자녀 공제, 주택 공제, 기부금 공제 전부 늘었습니다. 특히 기부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한도가 4배 늘었습니다.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국가가 이제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는 사람, 집 마련하는 사람, 기부하는 사람, 당신들이 이 나라를 지탱한다고.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연말정산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국가가 어떤 삶을 응원하는지 알 수 있는 신호입니다. 알고 챙기는 사람과 모르고 넘기는 사람,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병철 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녀가 둘 있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 때 자녀 공제만 받고 끝냈습니다. 나머지는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옆자리 원철 씨는 달랐습니다. 자녀 공제는 물론이고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병철 씨는 50만 원 돌려받았습니다. 원철 씨는 2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차이가 4배입니다. 이게 바로 아는 만큼 돌려받는 연말정산입니다. 내년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공제 항목이 더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자녀 공제 1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주택 청약저축 배우자도 공제받습니다. 헬스장 다닌 돈도 공제됩니다. 기부금 한도는 4배 늘었습니다. 알면 챙기고 모르면 날립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 뭐가 바뀌었고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끝까지 보시면 내년에 수백만 원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 키운 죄, 이제는 보상받습니다. 먼저 자녀 세액 공제입니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공제액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자녀 1명 25만 원입니다. 기존보다 10만 원 올랐습니다. 자녀 2명 55만 원입니다. 20만 원 오른 겁니다. 자녀 3명 95만 원입니다. 30만 원 상승입니다. 자녀 4명 135만 원입니다. 무려 40만 원이 늘었습니다. 아이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아이 키우는 게 이렇게 돈 드는 일인데요. 이제서야 좀 사람답게 챙겨줍니다. 솔직히 늦었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습니다. 자녀 셋 키우는 현록 씨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작년에는 자녀 세액 공제로 65만 원 받았습니다. 올해는 95만 원 받습니다. 30만 원 차이입니다. 아이 셋 학원비 한 달치는 되겠습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육아나 부모 봉양 때문에 퇴직했다가 다시 취업한 남성 근로자. 2025년 3월 14일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했다면 혜택이 있습니다.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습니다. 이건 진짜 파격입니다. 경력 단절 남성도 이제 지원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여성만 지원했는데요.
이제 남성도 육아, 간병으로 일 그만뒀다가 복귀하면 세금을 깎아줍니다. 성평등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집 없는 서른, 세금으로라도 덜어줍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얘기입니다. 이제는 배우자도 주택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300만 원 한도로 납 200의 40%를 공제받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 희소식입니다. 남편만 공제받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부부가 함께 공제받습니다. 경덕시 부부는 올해부터 둘 다 청약저축을 넣기로 했습니다. 각자 연 300만 원씩 넣으면 총 600만 원입니다. 40% 공제받으면 240만 원 절세됩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인데요. 이렇게라도 모아야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 이제야 숨통 트입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웃깁니다. 운동도 공제됩니다. 2025년 7월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수영장, 헬스장 이용료, 이제는 문화체육비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운동하라고 돈 쓰고 세금도 깎아준다는 겁니다. 이건 솔직히 안 챙기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헬스장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1년에 60만 원 정도 쓴다고 칩시다. 7월부터니까 절반인 30만 원이 공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율이 15%니까 4만 5천 원 정도 돌려받습니다. 작아 보이지만 모으면 큽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세금도 돌려받고 일석이조입니다. 월세 사시는 분들도 주목하십시오. 월세를 지출하는 근로자가 임차 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홈택스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 임차료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현금 영수증으로 인정받아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80만 원씩 낸다고 칩시다. 1년이면 960만 원입니다. 현금 영수증 처리하면 신용카드 소득 공제에 포함됩니다. 공제율 30%면 약 288만 원이 공제 금액에 추가됩니다. 이거 모르고 넘어가면 진짜 아깝습니다. 장애인 가족 있는 분들도 혜택이 늘었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이용 증명서가 간소화 자료에 추가됐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급여 본인 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는 일일이 서류 떼야 했는데요. 이제는 홈택스에서 한 번에 확인됩니다. 장애 자녀 키우시는 부모님들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편하게 해드려야 합니다. 국세청이 이번에는 제대로 신경 썼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녀 공제, 자녀 수당 10만 원씩 상향됐습니다. 주택 청약저축, 배우자도 공제받습니다.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공제됩니다. 월세도 현금 영수증으로 공제받습니다. 장애인 관련 서류도 간소화됐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아 보여도 합치면 큽니다. 꼼꼼하게 챙기는 사람이 수백만 원 더 받습니다. 하지만 진짜 포인트는 여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공제, 주택 공제만 봅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번에 가장 크게 손댄 건 따로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 1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 공제였습니다. 그 이상은 공제율이 낮았습니다. 이제는 10만 원 넘어가도 30% 공제됩니다. 근데 이건 약과입니다. 진짜 핵심은 연간 한도입니다. 기존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4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 아십니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연 1천만 원 기부하는 분이 있다고 칩시다. 작년에는 500만 원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 500만 원은 공제 못 받았습니다. 올해는 1천만 원 전부 공제받습니다. 30% 공제율이면 3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작년보다 150만 원 더 받는 겁니다. 착한 마음 이제 세금으로 보상합니다. 국가는 이제 분명히 말합니다. 아이 키우는 사람, 집 마련하는 사람, 기부하는 사람, 당신들이 이 나라를 지탱한다고.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번 연말 정산의 진짜 메시지입니다. 자원봉사하고 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참 대단합니다. 자기 돈 쓰면서 남 돕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국가가 제대로 보상 안 해줬습니다. 세금 공제는 했지만 한도가 500만 원이었습니다.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은 한도 채우고 나머지는 그냥 손해보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착한 일 하는데 벌을 주는 겁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2천만 원까지 공제받습니다.
연 2천만 원 기부하는 사람이면 상당한 고액 기부자입니다. 그 정도면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제대로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30% 공제율이면 최대 600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작년 같으면 15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4배 차이입니다. 이건 진짜 파격입니다. 특별재난지역 기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해, 화재, 지진 같은 재난이 나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됩니다. 그곳에 기부하는 돈은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10만 원 초과분부터 30%입니다. 재난지역 돕는 사람들을 더 우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국가가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어려운 이웃 돕는 사람을 응원하겠다는 겁니다. 자녀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집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부는 그 이상입니다. 자기 돈 써서 남을 돕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사회가 건강해집니다. 국가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보상하는 겁니다. 기부 많이 하세요. 우리가 세금 깎아드립니다. 이게 국가의 메시지입니다. 연말정산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국가가 어떤 삶을 응원하는지 알 수 있는 신호입니다. 자녀 키우는 삶, 집 마련하는 삶, 기부하는 삶. 이 세 가지를 국가가 지지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번 연말정산의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녀, 주택 공제만 보고 기부는 놓칩니다. 기부 안 하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연말에 100만 원 기부하면 30만 원 돌려받습니다. 실제로는 70만 원 쓰고 100만 원 기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기부가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착한 일도 하고 세금도 돌려받고 일석이조입니다. 연말정산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단순히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국가가 어떤 선택을 응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삶, 집을 마련하는 삶, 이웃을 돕는 삶, 이 세 가지를 국가가 지지합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요. 이게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진짜 의미입니다. 1월 15일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그 전에 미리 준비하십시오. 자녀가 몇 명인지 확인하십시오. 주택 청약저축 넣고 있는지 체크하십시오. 헬스장, 수영장 다닌 기록 찾아보십시오. 월세 계약서 준비하십시오. 기부한 내역 정리하십시오. 이 5가지만 챙겨도 수백만 원 달라집니다. 알고 챙기는 사람과 모르고 넘기는 사람, 그 격차는 점점 벌어집니다. 작년 연말정산 때 병철 씨는 50만 원 받았습니다. 원철 씨는 2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같은 회사 비슷한 연봉인데 4배 차이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는 만큼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자녀 공제 늘었습니다. 주택 공제 확대됐습니다. 운동비 공제 추가됐습니다. 기부금 한도 4배 올랐습니다. 챙길 게 더 많아진 겁니다. 모르면 다 날립니다. 알면 챙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국세청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 양육, 주거, 기부 등 생활과 밀접한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요건을 미리 확인해서 혜택을 놓치지 말라고요. 쉽고 정확하게 연말 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요. 국가가 이렇게까지 안내하는데 놓치면 안 됩니다. 회사 인사팀도 편해졌습니다. 홈택스의 명단만 등록하면 자료를 한 번에 받습니다. 근로자도 편해졌습니다.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시스템이 다 갖춰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챙기는 겁니다. 자녀 공제 챙기고, 주택 공제 챙기고, 운동비 챙기고, 월세 챙기고, 기부금 챙기십시오. 하나도 빼먹지 마십시오. 작은 돈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10만원, 20만원 모이면 수백만 원입니다. 그 돈이면 가족 여행 한번 갑니다. 아이들 학원비 몇 달치 냅니다. 집 마련 자금에 보탭니다. 작은 돈 아닙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이 내년에 웃습니다. 1월 15일까지 채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서랍에 넣어둔 영수증 찾으십시오. 홈택스 아이디 비밀번호 확인하십시오.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국세청 상담센터에 전화하십시오. 126번입니다.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모르는 게 죄가 아닙니다. 알려고 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이라도 알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챙기면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연말정산은 우리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이웃을 돕는 삶, 국가가 응원하는 삶입니다. 세금으로 보상하는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혜택을 받으십시오. 알고 챙기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입니다. 내년 2월 연말정산 결과 나올 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